지난 4년 동안 우리 신앙군에서 있었던 많은 어두운 기억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저희 공정이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꼭 잘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함께 신앙군이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함께 주어가지고 신앙군에서 나가는 많은 보도자료, 또 밝은 기사 중심으로 우리 신앙 군정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셔서 이 자리에 주셔서 다시 한번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군정 목표나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난 8년간 군수를 하면서 희망이 샘 솟는 신앙, 그리고 열린 신앙, 또 잘 사는 신앙, 편안한 신앙, 인간다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목표는 또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정책 방향과 긍정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순서는 일단 주요 성과하고 앞으로 신앙 군정을 어떻게 이끌겠느냐 그런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천사성 브랜드의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재경 향후민들께서 약 50만 명의 재경 향후들이 천사성 브랜드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 엄청나게 자기 일처럼, 그리고 최근에 전남지사 7분이 천사대교를 방문했는데 천사대교의 이름 중에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도 크지만 천사대교라는 명칭이 너무너무 장명을 잘했다. 그래서 명칭 간에, 그러니까 천사대교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천사성부터 왜 천사대교라고 했느냐, 성경에 나오면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성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냐, 진짜 그렇게 많다 등등 끝없는 이야기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로 되고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런 신앙 군정을 한마디로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천사상의 브랜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통, 가공식품, 이런 장유, 채소, 과실류까지 천사성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표 등록을 해서 그 영역을 계속 확대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갈 운명적이고 숙명적이고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농농사, 밭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군 단위별로 농기계 임대센터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군만 면 단위로 처음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난 결과가 이제 토요일 날 또 이렇게 반납하기도 어렵고 세척해서 반납하라 또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영월군 같은 데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우선 앞에도 하고 안자, 안태, 장, 팔전 이렇게 5개 면에 대해서 기존 농기계 임대센터 인력을 통합해서 별도 주문 없이 전화하면 배달해주고 전화하면 다시 가서 가져오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령화, 또 화사화되는 농촌에 대한 새로운 대안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안군은 바다에 쌓여 있으니까 수산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육지의 논밭이 원치 좋다 보니까 흑산면 인자도 일부 기임을 하시는 분, 수산 인구가 전체 한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여건이어서 사실은 바다가 우리가 먹고 산 터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밭농사랑 농농사, 특히 농농사하고 대비를 해보면 농농사가 한 200마리 해도 6천만 원 실소득을 올리기 어려운데 새우를 200마리에 키우면 벌써 400달러가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안군의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김, 왕새우, 개체꿀 양식학교를 만들어서
저기 김오암새우 개척학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으로 1년 동안 다닐 때 노동부에다 신청을 해서 100여만 원 줍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김 양식장, 또 왕새우 양식장, 거기 가서 개척을 할 사람들한테 가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7, 80만 원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줘서 한 200여만 원 이상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허도 내주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기부를 한 300대를 해야 된다는데 한 대당 50만 원 들어가니까 1억 5천.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이런 배가 한 3천에서 5천 등등 들어가는 것들을 가능하면 유용자를 받아서 보조 없이 갚아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유용자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시범적으로 거기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금도 대주고 그리고 판매까지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농업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고 또 농수산, 농업 중심에서 수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산양원 조성, 가공, 처리, 천일염 지금 사실은 가격이 정말 폭락해서 생산가 이하가 돼서 무거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축제가 시작됐습니다만은 간쟁이, 또 깡다리, 또 이번에 하는 병어, 밴댕이 이렇게 축제하시다가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8년간 군정을 맡을 때는 축제를 많이 했었는데 하다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안 했던 거랑 다름없이 다시 그년에 9개 정도 수산물 축제를 해야 됩니다. 수산물 축제를 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한 2,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신안군에서 깡다리가 많이 납니다. 보도기사를 하면 여러 군데 써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전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신안 지역에서 이런 수산물이 많이 나오나, 특히 병어축제는 지금 10여 년이 넘어가면서 가까이 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신안 병어, 지도 병어 이렇게 해야 브랜드 가치가 다른 것보다 5만 원, 10만 원 더 이렇게 비싸게 보였던 것도, 실상은 병어가 신안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인천서부터 부산까지 병어 안 나는 데가 없지만 가장 맛있는 시기에 그리고 또 가장 맛있는 그런 병어가 이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다른 지역의 수산물 가지고도 출제를 안 하니까 신안군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신안군을 하고 있는데 또 끼어들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그 지역을 브랜드화시키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산물을 할 수 있어서 아마 금년 병어축제는 그냥 병어축제가 아니라 현재 가격으로 봐서 30인 정도 50만 원에 어제 결정된 거 금병어로 시작됩니다. 맛도 종전보다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섬 지역에서 요소를 써서는 제가 보기에 계속 자연이 훼손되기 있기 때문에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 더 많이 예산이 좀 허용되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선 한 4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보행 보조차 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도 정경과 동일하게 좀 더 폭넓게 좀 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꿈이었던, 제가 천사대교 지금도 거의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면서 우리 신앙분이 때 진짜로 천사의 날이 달았습니다. 엄청나게 경제성, 편익성,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4개 면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지도인, 비공도초, 심리학의 장산도 이제 20분, 30분 거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또 이번에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또 개통을 앞두고 또 국내 최고의 지금 식문화에 나가는 우리 김수미 선생도 앉아서 김식공장을 하는가 하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신안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우리 천사대교 이게 약 5,800
10억의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만은 정부가 생각할 때 야 경제성이 있겠냐 그래서 바랬었는데 정말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금년 봄철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대교 가는 것이 봄 여행의 국내 여행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대교가 이 지역에 아직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육상, 또 해상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우선 육지가 된 면에 대해서 육지가 아직 다리가 안 놓인 지금도 시내와 장산까지도 교통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면은 저렇다 하더라도 작은 섬에도 더 삶이 더 어렵고 탁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 공영제를 도선도 해서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눈높이를 작은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 맞추고 또 작은 섬에도 고령화돼서 도선장에서 마을까지가 좀 1km 너무 많도 남기 때문에 공영제 버스를 거기도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밤에 야간 또 적은 수요에 맞춰서 계속 공영버스를 돌릴 수가 없어서 천사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전화만 하면 거기에 나가서 지원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로 개선 등도 지금까지 추진 그것도 교통복지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중심의 신안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의 신안에는 어떤 자연 식생과 생물의 다양성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이번에 가보고를 받아보니까 신안에 생물만 해도 약 5,669종, 또 멸종위기종만 68종이 있는데 아직도 유인도 76개 중에서 24개 섬은 저런 다양성 우런 조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4개 섬에 대해서도 그런 식생에 대한 또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성 조사를 계속해가지고 신안군 76개 그리고 76개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무인도서 1,000개 섬 5대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신안군이 서울시의 22배 전남 일주 연정하고 동일한 13,600km의 이 광활한 구역 안에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영문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들어와서 연구의 기본 데이터로서도 쓸 수 있고 또 인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인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 갯벌 세계 자연유산의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문화청장은 서남석 의원하고 같이 가서 만났고 고창군청 함께 가서 만나면서 왜 정부에서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세계유산을 그렇게 해주지 않냐. 또 그것은 우리 신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안, 보성, 순천, 전북, 고창, 서산 이렇게 5개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한국 갯벌로 가는데 그중에 95%가 우리 신안군에 소속되고 1단계로 약 1,100평방키로 서울시 면적의 2배 정도 규모의 습지 보호구로 지정을 하면서 내년 6월달에 등재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또 우리 언론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등재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국가 주요 어업유산으로 왼손 낙지도 무한하고 함께 지정을 했고 또 지역도 낙지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 지금 우리 신안군으로 보면 섬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오폐수 문제도 심각한 정도고 또 항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환경부에서 지금 사실은 신안군의 정말로 국립공원 내에 흑산공원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환경부에서 신안군에 1년에 마을 하수도 시설 3개밖에 안 줍니다. 자, 국립공원 지역이 많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그러면 몇백 개라도 해줘라.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게 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국립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 사는 사람, 또 바다의 생태계 모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 중도, 중도 이렇게 세계면에 대해서 이행제를 직접 보급해서 무료로 갖다 쓰게 해서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그런 세면 세제까지라도 꼭 무료 공급을 하더라도 바다 100%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 쓰레기 생산 재활용을 다시 만들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 지금 인면에 있는 소각장을 전부 폐지하고 그리고 모두를 실어내서 육지에서 소각해서 진정하게 청정 해역, 청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광 매개 중심인데 사실은 무슨 섬에가 문화예술이 있냐 이게 지금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시각입니다.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있지만 섬 지역에 그것도 사람 놀면 안 사는데 문화예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을 우리 신학들이 깨고 싶고 전국에 있는 납포, 오지 또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 신학들이 새로운 모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신학을 통해서 개인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지으면 건축비 50%, 또 운영비 50%를 지원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섬에 흑산에 지금 박덕수 개인 미술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비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지원을 했고 거기 또 주변 정비비로 또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생태보건 차원에서 또 지리천 보건하면서 함께 도움이 줬고 운영비도 연간 한 2천만 원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운영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용노을 미술관, 중도 개편 전시관, 조희룡 기념관, 이선 다주 기념관, 박덕순 미술관, 또 철새박물관은 거의 지금 주인하고 천사상 우리 하이도 전체를 양 미술관으로 내일 모레 오픈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크다고 오신 이유 이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약 한 2주 후로 밀어서 개관식을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광물 화석박물관도 28일 개관식을 할 생각을 갖고 에러스 수각박물관은 사실은 지난 10월달에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하루에 20-30년 다녀갔습니다. 천사대교를 개통하고 나서 많이 피크 찍을 때가 15,000년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통 서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스적인 서각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모두가 지금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지도의 자수박물관, 또 자원의 수석박물관, 또 현재 지금 이번에 서문날 행사에 목포에서 조각 전시를 합니다만 거기 박은선 조각가가 목포 출신인데 그분이 서울의 리움미술관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강남에 있는 교보생명을 건축해서 유명한 마리오 보타라고 하는 세계적 건축가하고 아주 친해서 지금 자원에다가 자원 분장 지역에 미술관, 마리오 보타가 짓는 미술관 그리고 박은선의 조각공원이 들어올 생각을 갖고 추진되고 있고 또 나머지 지금 안자에도 현재 김한기 선생 중심의 미술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10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김한기 재단에서 판단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좀 어렵게 만들어서 김한기 선생을 기념을 하지만 이름은 현재 지금 가칭 자연이 그대로 미술관 이렇게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잘 보여 주셨습니다만 신의의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미술관 등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약 한 1년 미술관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20여 개 그래서 조희룡 기념관 같은 경우는 조희룡 미술관으로 그 다음 이세돌 바둑 기념관은 이세돌 바둑 박물관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갖고 있는 발산지가 되지 않겠냐. 또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과 함께 어울려져서 여기 와서 볼거리가 있는 신안의 관광,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흩어져 있고 또 이제
여기가 관광 매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숙박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행사는 엘도라도가 회의실하고 그렇게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도에 저기 당송 리조트, 또 마리포사 리조트 재개발, 그리고 또 리모델링, 또 주요 관광이 지금 아마 금년 9월에 착공을 이러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한다 그러면 우선 숙박, 품위 있는 숙박 시설에 대한 좀 분산이 되지 않냐. 음식점도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음식점에 대한 고급화, 현대화 부분인데, 와서 먹을거리, 그런데 천사대교 개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흑산도 천사대교 개통 이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적게 왔던 매년 줄었던 관광객이 이게 주말에 배를 4척, 5척 뛰어야 할 정도로 많이 와서 신안군 전체 지역이 지금 관광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음식점에 지금 입식 테이블, 앉아서 있는 것을 세워서 해라. 그래갖고 식당에서 종사하는 또 하신 분들도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650개 중에서 250개 정도 곳에서 무조건 식당 한 개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화장실, 조리실 개선 사업도 전부 대대적으로 좀 할 생각으로 우선 한 21개소에 대해서 중부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섬입니다. 사실은 신안군의 자연환경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개시설, 그리고 뭐 오리시설, 볼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볼거리를 만든 시점에서부터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태풍, 강한 염분, 그렇기 때문에 강가 상가이 다른 지역보다 최소한 4년, 5년 빨라서 많아야 7년, 8년, 9년 지나가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고, 또 어느 관광 레저 시설이라 하더라도 한 번 만들어지고 피크점을 찍으면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보니까 꽃과 나무는 영원히 우리에게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이 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빼고는 제일 따뜻한 지역이니까 겨울에도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가 되는, 그것도 노지에서 되는 여건을 생각하면 겨울에도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월동하기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읍면별로 하나씩 특색 있는 꽃과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앞에도에 분재 공원처럼 약 5만 평 규모 또는 3만 평에서 5만 평 규모의 읍면들 핵심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섬 전체를 그 꽃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도초 같은 데도 14일날 수목 축제를 합니다. 우리 기자분들 많이 기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취 해소에 그렇게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안군하고 오늘 5시에 모의를 체결하고, 신안군에서 나는 수목잎을 다 사겠다, 키로에 말려서 약 4만 원 정도에 사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전통주 개발 등등 여러 가지 만들라고 해서 도초도 전체가 정말 수국이 피는 계절에는 흐드러지게 피어서 도초에 오면 수국이 취하는 그런 섬을 만들고, 또 수국만 피는 것이 아니라 수국이 안 피는 시점인 봄에, 가을에, 겨울에도 꽃들을 심어서, 애기동백꽃을 심어서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고, 또 가을에 피는 꽃, 봄에 산수유, 매화 그런 것들을 심어서 정말 도초도에 가면 사계절 피는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섬을 만들겠다. 또 백운도는 현재 지금 공유지가 한 6만 평이 있는데 거기가 한 3만 평을 사서 그 5평 해적단 인근에 해당화 공원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소, 누방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약 한 13만 평을 만들어서 정말 도초 수목공원 더 아름답게, 또 지도는 공리 저수지와 함께 약 한 5만 평의 라이락 정원을 만들 생각하고, 이렇게 각 섬별로, 또 신의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황운소라는 춘남을 13억 정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춘남 박물관 하나 만들고 춘남 공원을 한 3만 평 정도 사서 사기로 꽃피는 섬을 만들고, 일단 원나무도 열매입니다만 꽃으로 겨울에 보면 꽃처럼 보인다 그래서 원나무의 섬으로 간다 해서 모든 섬들을 그렇게 하고, 우선 14개면은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작은 섬들은 이번에 선도에서 수선화 축제를 했습니다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날 시작하고 나서 셋째 날에 배가 못 다니고 완전히 바람 불어서 못 다니고 마지막 날에 또 비가 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8일간 행사에 인구 260명이 서는 사람에 12,000명이 왔다. 내년에는 최소한 2만 명 이상 오고 또 축제도 한 달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걸로 봐서 튤립과 여기 수선화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유인도 76개 섬을 이렇게 사계절 어느 섬에 가더라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명문교육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젊은 사람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초중고가 뒷받침이 안 돼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여기서 들어와서 자식 공부를 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귀농 귀촌의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전까지 약 한 대응 투자 4억 11억 정도 했던 부분을 금년에 115억 정도 학교 시설 부분 또 교육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초 중학생들 연수가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느껴서 약 20년 갔던 부분을 한 60명 정도로 확대해서 초중고등학교 전체는 보낼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어학에 대해서 노력했던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초중학생 중에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3학년, 4, 5,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도 1, 2학년생들이 우리 갖고 있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 때문에 집에서도 평소에 열심히 부모들도 영어를 시키고 본인도 해서 못 가고 떨어지면 막 울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한번 백서를 한번 발간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4월부터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무료버스를 운행해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좀 자유스럽게 보장해 줘야 되겠다. 또 선물 인생학교도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선생도 없고 학생도 없고 같이 선생이 되고 같이 또 학생이 되는 그리고 또 네덜란드 덴마크의 행복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사업을 뒤돌아보는 부분인데 목포 권역에서도 이 선물 인생학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초 안 가본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도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가 브랜드, 홍보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선장 공룡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국민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작년에 통과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의문점도 갖고 계시고 또 기업에서도 이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은 기업을 규제하거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신안군에 아까 1,000년 말이 나왔습니다만 1,000년이 지금 가격은 지금 거의 뭐 생산가 이하로 폭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땅값은 15,000원, 2만원 할 때보다 더 높습니다. 9만원, 10만원 해도 소형들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200평을 살 수 있겠지만 큰 단위는 대기업들이 지금 편안히 되어 있습니다. 신안군에 땅을 사겠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은행 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10%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것이 정부가 지금 이번에 지금 뭐 당초 15% 목표에서 지금 뭐 20% 이렇게 강제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걸로 보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기후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길이 좋고 또 태양광의 효율성이 높고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신안군 이상으로 집단화 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허가를 내리기 전까지는 군청이 가집니다만 허가를 나오면 군청이 의리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인근 사람들에게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조금 보상금을 주고 거기 또 그 섬 안에 자라도가 대표적인 섬입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섬에는 전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반대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까 이야기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지금 SPC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본금을 30%를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 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 허가를 내주겠다. 지역 주민들이 누가 반대했든 허가를 내주겠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육상 풍력은 안 해주기는 해상 풍력은 허가를 내주겠다. 그리고 태양광 허가를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연전에 대한 천연염 수급도 우선적으로 연전, 폐연전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천연염에 대한 수급 조정도 좀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그동안 대기업이 다 가져갔던 이익, 토지주 몇 사람이 가져갔던 이익을 지역 주민 모두가 균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금년 9월에 한전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해서 금년 9월경에 자라던 시범지로 지정을 해서 약 7, 80메가가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4월 늦어도 한 5월부터서 자라도에 사는 사람들 어른이건 애기건 뱃속에서 나오기만 한 명살이라도 밖에 출생신고를 한 직원이고 자라도에 사는 직원이면 n분의 1로 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도 전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자한 비용은 지금 금융부에서 100% 우리들이 펀딩해 주겠다. 주민들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름만 적어주면 우리가 펀딩하겠다. 여러 회사가 지금 제안이 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에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 한 월 40만 원 정도. 이제 세 식구가 사면 120만 원, 네 식구가 사면 160만 원 정도, 한 식구 사면 40만 원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준연금에 할 수 있도록 돈 한 푼 안 내고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앙부를 가고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부의 귀농 귀촌을 하려고 그러면 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우리나라에서 단농사, 논농사가 이렇게 많고 겨울철도 농사를 짓고 또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반경 20km, 30km, 50km 안에 대도시, 공단, 없는 제게 유일하게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일한 농축산의 적지가 심한 분이다.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해, 경쟁력이 없어 라가 아니라 맑은 공기가 있어, 깨끗한 물이 있어, 건강한 토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농축산업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부분을 하겠다. 금년에 우리가 뉴딜 300으로 해가지고 한 400억 받았는데 4개소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4개, 내년도 사업으로 4개 정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도서개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농어촌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역 사업에 공모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사계도 꼽히면서 한참 살리는 거, 현재 지금 제주도가 올레길, 보안산이 둘레길, 우리는 모실길로 됐어요. 상표 등록도 하고,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004km의 모실길을 조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동안 멈췄던 철새 심포지엄도 저희 신안군이 주축이 돼서 금년 11월 달 매년 개최하고, 항구적으로는 북한도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이고, 이 단계로 북한에서 직접 한국 방문이 어려우면 중국과 3자 합의해서 준비돼서 철새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하고 세계 전문가들도 모이는 그런 심포지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초등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도시에서 초등고를 다니는 것 전혀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 뒤떨어지지 않는 시스템, 그 교과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선마인생학교 평생 학습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천상계가 개통이 되면서 제일 걱정드리는 건 교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잠자리 먹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천상계가 끝나가면 어떻게
관광객 줄지 모를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대교 교통이 됐다고 해서 너무 차가 쌩쌩 달리면 제가 보기에는 천사대교 교통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앞에대교하고 김대중 대교 사이에 앞에대교에서 읍삼소까지는 현재 신설 2차선 또 중간에 가다가 합치고 없어질 다시 2차선 되고 있어서 기존 신설된 2차선하고 기존 2차선을 합쳐서 그냥 일반 통행을 해서 4차선을 만들고 중간에 두 군데 회차로를 만들어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한 2km 정도가 기존 도로하고 신설도로 합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사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공사비가 한 20억 들어간다니까 익산청에다 계속적으로 확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확장해서 일단 성공 우리 읍삼소까지나 배읍삼소까지는 4차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읍삼소에서 또 천사대교까지 가를 3차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2차로인데 3차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김대중 앞에 여기서 김대중 대교도 최소한 하고 앞에 소재지의 해변에 우리 앞에 소각장 매립지가 있었는데 거기 땅이 또 그만 무너지게 만들어진 방전의 시설들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7월 중으로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숙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오 관광 리조타운하고 자원의 마리포사, 달섬 리조트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협조하고 또 그렇게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션을 우리 짓겠다고 지금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펜션을 지으면 반드시 조건을 하나 붙이려고 했습니다. 고급화를 해라, 고급화. 그리고 풀장을 반드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고 내부 시설도 호텔에 어긋나게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할 정도로 고급화를 유동을 해서 비록 규모가 적은 펜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용한 가운데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또 민박도 최대한 좀 시설을 지원해서 호텔 100개를 100실을 지은 것보다는 민박 100개 농어가의 색조를 어쩌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표 음식들에 대해서 고급화가 진행되는 젊은 사람,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 또 같은 식재료지만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또 특화 음식도 개발하고 전문 음식점도 좀 지정을 해서 한 3년, 5년 동안은 시설도 보수해주고 그 전문 음식점이 되면 또 운영비도 적자가 지원해줘서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젓갈 전문 음식점, 시금치 전문 음식점 등등 이렇게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홍어만 풀코스로, 새우도 새우만 풀코스로 사계절 해주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을 어떻게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겠느냐. 천사대교 호박 효과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미술관, 그러니까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김한기 미술관, 천사산 야외미술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의 박은선 종합공원 미술관 등등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반드시 많은 사람이 보고 지금 사계절 꽃피는 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 또 현재 지금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천원 여객선 요금이 조속히 실현이 되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오히려 5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신안군이라고 하지만 근거는 지금 교육청만 와 있고 지역정보공사 거기 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흥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사실은 2008년, 7년부터 신안경찰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지만 큰 사건 2개 터지니까 지금 신안경찰서가 지금 저렇게 예정대로 2022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예산하고 토지 용도 변경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 군에서 협조할 사항은 지금 거의 협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안소방서도 우리 정광호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도에서 도지사 결심이 났고 지금 중앙구청에 가서 승인 절차로 결심이 될 거다. 신안구 사진조합도 현재 지금 우리 도청 앞에대게 내려오면 거기에 금년 중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고 신안교육지원청도 현재 지금 부지를 구색해서 우리가 지금 한 2군데 정도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제공해서 이것도 가시화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는 3년 동안의 군정도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희망의 선사성을 만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 이렇게 오늘 또 참여하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현재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저희들한테 지적해서 앞으로 반드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보완하고 개선해서 정말로 주어진 여건 법에 대해서 섬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고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가 가장 모범을 보이고 배우고 싶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 이야기 감사합니다.